네, 안녕하세요. 영업사원 H입니다. 이번 영상은 단기 중국 유학, 반년이 될 수도 있고 1년 혹은 약간 그 이상까지 단기로 중국 유학을 갔을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. 보통 기한은 이렇게 되겠죠. 기간은 6개월 코스, 1학기 코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학기를 보내던가 그 이상 좀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은 1년 반, 길게는 2년 반까지도 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. 하지만 저는 제가 보기에 1년 하면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게 기한이 점점 더 늘어지면 거기에서 중국 대학교를 나올 게 아니고 거기서 아예 살 게 아니라면 저는 이 정도 이상 가면 너무 좀 루즈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년에서 1년 반이 좋지 않을까. 그 다음에 만약에 유학을 가더라도 이때 교환학생이나 자비유학을 갈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나머지 한 학기 한 반기 정도는 인턴이든 어떠한 일 경험을 좀 찾으면 훨씬 더 알찬 중국 생활이 되지 않을까. 이것은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에서 유학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는 괜찮은 패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가기 전에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어요. 첫 번째는 어학적인 측면이 되겠고요. 두 번째는 생활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. 어학적인 측면은 근데 대다수의 분들이 저 역시도 이랬습니다. 몇 개월이 지나면은 HSK 5급 혹은 6급 어느 몇 점까지 받겠다.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. 사실 이것은 그리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유학을 가고 나서 그 계획을 수정하게 되죠. 저는 이 HSK 5급 6급 그래 갔다 와서 따긴 해야지라는 목표를 둠과 동시에 실질적인 회화 실력 키우기를 목표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것을 어떻게 어, 이제 더 성장시킬지에 대해서는 향상시킬지에 대해서는 뒷페이지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. 생활적인 측면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중국 유학이든 어디든 그 현지에서 유학을 한다는 것은 인턴을 한다는 것은 시간이 한정적입니다. 우리가 보통 유학을 간다, 어딜 간다 했을 때 대부분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는 좀 더 빠를 수 있겠지만 20대 중반입니다.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가게 되면 보통 20대 중반에 가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이제 그 기간도 한정적이고 우리가 백날, 천날 계속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죠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압축적으로 효율적으로 보내야 됩니다. 따라서 생활은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것, 내가 나중에 좀 더 느끼기 힘든 것들, 내가 여기서 최대한 뭔가를 뽑아먹겠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중국인들의 사고나 생활 방식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생활상들을 한번 체험해보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어학적인 목표는요. 저는 하얼빈에서 약 만 4개월 정도를 보냈고요. 그 다음에는 중국 기차 여행을 했습니다. 전국 여행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지도를 그리면 이렇게 됐을 때 네, 이게 우리나라입니다. 이게 우리나라고요. 이 하얼빈이 한 이 정도에 있습니다. 대략 이렇게 그리면 그다음 베이징은 한 이 정도에 있고요. 제가 좀 제대로 안 그렸는데 한 이 정도의 시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한 이 정도.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기차 여행을 하고 이렇게 이 루트로 갔었습니다. 저만의 대장정이라고 했었죠. 그래서 이 기차 여행을 한 2개월 정도를 했습니다. 2개월 좀 안 되게 한 달 반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징에 가서 칭화대 교환학생을 이제 또 9월 달부터 12월까지 했었고요. 그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좀 있다가 나중에 인턴 했을 때 그때 남부
지역 여행을 좀 했습니다. 이때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뭐 탐방 계획을 세우고 지원을 받는 형식이었었는데요. 이때 또한 3주 정도를 갔다 왔습니다. 그다음에 곧바로 중국 사천성 청두에 가서 약 5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를 보냈습니다. 어학적인 측면은 제가 이 처음에 하얼빈 갔을 때는 뭐 이때 갔다 오면은 한국 돌아와서 HSK 5급 몇 점을 따고 그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HSK 6급을 따야 되겠다. 뭐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나중엔 다 수정했었죠. 사실 그게 한국 와서도 오히려 한국 와서 더 잘 가르칩니다. 당연히 강남이든 어디든 어학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때 내공을 쌓고 이때 와서 시험 공부 뭐 한 달, 한 2달 정도 하면 점수는 충분히 오를 수 있거든요. 따라서 저는 이때 원칙이 있었는데 중국인들하고만 되도록 생활을 하자. 중국어에만 계속 노출을 하자였습니다. 그래서 뭐 일례로 학교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사건 사고가 좀 많았어요. 제가 뭐 거기 가서 다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어떠한 뭐 보통 뭐라고 할까요? 이 깁스 같은 거. 근데 깁스 말고도 좀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대 같은 게 있습니다. 하여튼 그런 것들도 스스로 찾으려고 뭐 도시 곳곳을 뒤져봤어요. 처음에는 이 간판만 봐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바이두 지도를 찾아도 은근히 찾기가 힘듭니다.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하얼빈 같은 경우에는 또 방언도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는 여정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. 별거 아닌데도 생필품을 살 때도 그렇고 계속 모르는 친구들,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나려고 했어요. 친구 곁다리식으로 뭐 얘가 아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뭐 소개시켜 줍니다. 또 중국인들은 그런 문화가 좀 더 많아서 또 이 친구들 만났다가 또 얘네 만나고 엄청 다양하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 내가 A라는 애 말을 잘 들리는데 싶다가도 B라는 애가 말을 하면 또 잘 안 들려요. 마찬가지로 내가 C라는 애한테 얘기를 하면 내가 배운 중국어를 쓰면 나름대로 잘 알아들어 주는데 또 D라는 애한테 얘기하면 전혀 못 알아들 때가 있습니다. 이런 것을 계속 시행착오를 겪었던 거죠. 하얼빈에서도 그렇고 기차 여행할 때도 저는 무조건 게스트하우스에서 살자. 여기서 지역마다 갈 때 새로운 중국인 친구, 지역 중국인 친구를 만들자 해서 뭐 일례로 원샨이라고 이렇게 있는데요. 이런 지역도 처음으로 가보는 한국인이 되었습니다. 뭐 그 사람들 말로는 그렇대요. 그리고 사실 네이버나 이런 데 쳐도 당시에 전혀 나오지 않는 도시였습니다. 바이두에서도 잘 쳐봐야 나오고요. 엄청 시골인데 장족 자치구 그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. 도시가 아니라 엄청 농촌이죠. 뭐 이렇게 다양한 패턴을 계속 중국인 친구들하고 굴리는 거예요. 물론 한국인 친구가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. 뭐 같이 다닐 수 있는 친구 1명 정도 있으면 좀 더 좋긴 하겠지만 계속 한국인 친구들하고만 놀게 되면 그 느는 실력이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회화 실력을 계속 특히 그 사람들의 악센트를 계속 따라하려고 해서 많이 향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. 특히 그런 방언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행어 이런 것들을 많이 익혀두면은 자기 실력이 이 정도라도 남들은 한 요 정도 한다고 특히나 외국인들이요. 현지인들이 그렇게 느끼거든요. 물론 뭐 1시간, 2시간, 3시간 몇 달 같이 지내보면 그 실력이 뽀록이 나지만 그런 와중에도 내 중국어 실력은 계속 향상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목표를 세워서 계속 중국어를 향상시켰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생활적인 측면이겠죠. 뭐 일례로 저는 코트라 청도무역관에 있을 때 현지 중국인 친구들을 뭐 직접 구했습니다. 꼭 이 청도무역관 활동과 관계가 없더라도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초반에 인턴 시작하면 뭐가 뭔지 잘 모르고 빨리 인수인계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의욕이 앞서게 되죠. 그래서 뭐 굳이 6시에 퇴근해서 집에 가도 되는 거를
한 10시까지 며칠 동안 좀 남아서 회사에서 업무 정리도 하고 다시 복습도 하고 그랬습니다. 그런 와중에 집에 오는 길에 이 버스킹을 하고 있었던 중국인 친구들을 볼 수 있었어요. 뭐 크루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친구들끼리 나와서 재미로 버스킹을 하는 것 같았었는데 또 인터넷 방송까지 찍고 있더라고요. YY라고 해서 중국 음악 방송 그런 어플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. 개인 방송 찍는. 그렇게 해서 그 친구한테 가서 뭐 얘기를 했죠. 그냥 나 한국 사람이다. 나 한국에서 온 사람인데 너 노래 한 곡 불러도 되냐? 나 좀 부를 수 있다. 그래서 한국 노래 한번 찾아볼 수 있냐? 하니까 김동률 노래가 있더라고요. 찾아보니까 제가 김동률이 아마 찐동률일 거예요. 발음이. 근데 김동률 걸 찾아서 노래를 불렀어요. 부르니까 당연히 반응이 좋았죠. 왜냐면 사천성 같은 경우만 해도 한국인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습니다. 청두에도 제가 살았을 때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몇 천이 안 돼요. 총 다 합해서. 그렇기 때문에 웬 한국인 젊은 애가 와가지고 갑자기 한국 노래를 불러줘.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친구 구독자가 원래 없었는데 반응도 좋았었고 알고 보니까 그 친구들은 청두에 있는 원래 지역 사람들이 아니라 뭐 러샨 낙산대불이 있는 그 농촌 조그만 도시가 있습니다. 러샨에서도 오고 뭐 다 주변에서 온 친구들이었어요. 그래서 청두가 제일 도시가 크니까 여기로 한마디로 상경한 거죠. 그렇게 해서 생활하던 친구들이었고 이 친구들을 따라서 뭐 도시 곳곳을 돌면서 버스킹도 하고 가끔씩은 뭐 차가 있으니까 그 친구들 차를 타서 고향에도 놀러 가고 그랬습니다. 당연히 제가 하얼빈 때나 뭐 여행 때 봤던 친구들이랑 또 다른 그런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죠. 특히 이 친구들한테는 그런 농촌 삶이라든지 특히 뭐 가족 중에서도 좀 사정이 딱한 사람들은 농민공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농민공 문제를 맨날 책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게 된 거예요. 그 다음에 소수민족,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한족인데 어머니는 또 소수민족이고 이런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그런 사고 방식이라든지 이런 생활상을 직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었죠.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정량적이지 않고 정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활을 했다고 해서 뭔가 제 스펙이 갑자기 올라가던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결코 없었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점점점 쌓이다 보면 어느새 뭐 제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생활 패턴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안목도 좀 달라질 수 있고 제 성격도 어느 정도 더 많이 활발해진 것 같습니다. 제가 어렸을 때도 뭐 활발한 성격이었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수능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 나중에는 발표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많이 느꼈어요.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도 좀 서툴렀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. 근데 이러한 것들을 뭐 경험을 쌓다 보니 어느새 좀 영업에 그래도 싸게 보이는 그런 느낌, 그런 성격과 어떤 패턴을 갖추게 된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쌓이면서 뭐 그 사람의 노하우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아우라가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중국 유학은 좀 이와 같이 목표를 일단 세분화시켜서 어느 정도 잡아두시고 실질적으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시 한국인이랑 어울리지 않고 중국인들과 계속 트라이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접하기 그러면서 회화 실력도 덤으로 얻고 그 다음에 나의 안목이나 그런 관점 이런 것들을 좀 더 넓혀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